네, 문관연의 통일 열차 시간입니다. 지난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타결된 이후 남북 모두 관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황병서와 김양건은 물론이고 김정은까지 직접 나서서 합의 이행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내용 포함해서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긴 협상 끝에 25일 새벽에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간 황병서 총정치국장 그리고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힌 점이 눈에 띄는데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공동의 노력으로 북남 관계 개선의 새로운 분위기가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김정은 동측에서는 이번 접촉 결과는 운명적인 시각에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갖고 가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네, 황병서, 김양건 두 사람 외에도 김정은이 직접 이렇게 합의 이행 의지를 천명했다고 하는데 김정은이 이렇게 직접 나선 거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회담에 직접 참가를 했던 황병서 총정치국장 그리고 김양건 통전부장이 다시 한번 이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이번 고위급 접촉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번 남북관계 개선에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일주일 만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번 그 고위급 접촉이 남북관계가 매우 위험한 사태를 이제는 신뢰와 서로 협력관계로 돌이키는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도 이번 합의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한에서는 이번에 우리 남북이 함께 판문점에서 나흘간 줄다리기 끝에 합의를 한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결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를 향후에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시금석,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동안에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에 2년 반 동안 굉장히 남북 관계가 대결 국면이었는데 네. 이번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인해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 북측 지도부에서도 이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사실 황병서가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살짝 다른 얘기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말이 있었거든요. 합의를 하고 가서 딴소리를 하는 것 같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애초에 그 황병서 총정치국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그 비무장지대 서부전선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서 당초 이제 북한 자체가 이번 그 지뢰 도발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기 전에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네. 북한의 이제 최고 권력 기구가 국방위원회인데요. 네. 국방위원회 이제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있지도 않은 일이다, 날조국이다. 만약에 북한이 한 소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거들랑 동영상을 제시해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리 주장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었고요. 북한의 이제 대외 기구인 외무성 같은 경우에도 남측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북측 체제를 자꾸 흔들려고 하는데 이처럼 북한의 체제 존립을 위협을 한다면은 북한으로서는 뭐 전면전까지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또 위협을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그 도발에 당사자로 지목이 됐던 게 김영철 대장, 그러니까 정찰 총국장인데요. 직접 외신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네. 지난 21일 날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혀 이번은 날조극이라고 모략극이라고 우리에게 반발을 했었기 때문에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김관진 우리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난다고 한들 이러한 그 기존의 북한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큰 방향에서 모두 다 지뢰 도발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이를 시인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합의문 조항이 6개 항이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항에 지뢰 도발에 관련된 건 있지만 북측은 비무장지대 남측에서 이러한 지뢰 도발 사건이 벌어졌는데 네. 그냥 유감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누가 이런 지뢰 도발의 원인을 제공했고 그게 누구의 소행인지는 자신들은 이번에 합의 문구에 전혀 넣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 이제 돌아가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루 만에 이번에 고위급 접촉 결과를 설명을 하면서 네. 다시 지뢰 도발이라는 사건은 이제 근거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되겠습니까? 합의 이행을 안 할까 봐 노파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지뢰 도발은 남측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책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랬죠. 게 네. 처음부터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 피행선을 그을 가능성이 높았고요. 이러한 그 입장차 때문에 결국은 어렵사리 만들어진 이 고위급 접촉 자체가 결렬될 또는 이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남측도 북측도 모두 다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좀 애매하지만 네. 전략적 모호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북한 측에서 해석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그 저지르지 않은 일이라는 부분이 어디에 우리가 저질렀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냐. 네. 하지만 남측 지역에서 벌어진 거에 대해서 같은 북측의 동포로 봤을 때는 또는 이번에 회담에 참가하는 북측 대표로 봤을 때는 좀 유감스럽다. 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또 우리 정부로서는 북측의 군서열 1위가 직접 회담장에 나왔고 또는 합의한 이런 문구에 북측이 유감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북한이 스스로가 이번에 지뢰 도발을 자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그 모호성 때문에 양쪽 다의 어떤 그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책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문구에 보면은 비정상적인 사태라 이런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주장하기로는 이게 바로 이제 재발 방지책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데 대해서 북측이 의지 표명을 해서 이를 합의문의 하나의 문구로서 표현을 담아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 간에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 간에 서로 이제 협상을 벌일 때는 항상 서로에게 어떤 출구 전략을 열어주고 결국은 자신들에게 맞는 아전인수격 그 해석도 가능한 문구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게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네네. 북측의 최고 군부 책임자를 협상장으로 결국 우리 요구에서 네. 불러냈고 그 최고 책임자가 바라보는 가운데 이러한 문구들이 유감이다, 비정상적인 사태다 이런 부분들이 표현된 거는 우리로서는 소기의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발을 빼는 모습이군요. 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노동당 군사위원회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일부 위원들을 해임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20일에 그러니까 경기도 연천 지역에 폭격 도발을 하고 바로 당일날 저녁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 확대 회의를 개최했었는데요. 당시 그 확대 회의를 통해서 전방 지역에는 전시 상태 그리고 전방 부대에는 이제 전시 상태 그리고 전방 지역에는 준전시 상태를 네. 선포를 하고 매우 남북 간의 최고의 긴장 상태를 이제 끌어올렸었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날 끝난 이후에 다시 28일 날 저녁에 또다시 한번 그 노동당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번 그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평가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 특히 이번에 그 고위급 접촉을 유발시킨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은 매우 위험한 사태 또는 이런 표현들을 해서 부정적으로 이번 그 무력 도발 또는 이제 군사적 긴장 상황을 갖다가 표현을 하는 문구들이 나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그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확대 회의에서 중앙군사위원 일부를 갖다 해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임명하고 아울러서 이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중앙군사위원을 해임했다고는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전후 맥락으로 미뤄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킨 당사자라고 우리가 지목할 수 있는 김영철 정찰총국장 그리고 북한의 모든 군사적 그 훈련을 갖다가 총지휘하는 리영길 총참모장이
중앙군사위원이기 때문에 네. 두 사람에 대해서 이번에 군사도발에 대한 책임을 그러니까 희생양을 삼아서 결국은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해임을 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은 향후에는 이러한 책임자를 처벌을 했으니까 남북이 이제는 대화와 협력으로 장으로 나아가자 네. 이런 주장을 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뢰 도발에 대한 정확히 문책성 인사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누구를 문책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앙군사위원회가 16명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권력서열 1위인 황병서 총국장부터 일반 대장, 상장 이런 그 최고 별 3개, 4개짜리들이 16명이 구성이 되는 게 중앙군사위원회거든요. 네. 이들 가운데 무력도발과 연계할 수 있는 표현을 써가면서 해임을 했다고 표현을 했을 때는 아마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것이 김영철 또는 리영길이라면 이번에 지뢰도발에서 북한이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 해석에도 전혀 무방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명단을 알아야 어떤 인사인지 어떤 문책인지 확인할 수 있겠군요. 이번 고위급 접촉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죠. 네, 그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 상봉을 논의할 수 있는 적십자 실무 접촉을 다음 달 초에 개최하자고 합의를 했었고요. 네. 우리 정부에서는 다음 달 이제 7일 날 판문점 평화의 집 그러니까 이번에 고위급 접촉이 열렸던 바로 그 똑같은 장소입니다. 여기서 남북 그 적십자 실무자들이 모여서 남북 이산가족을 이번 추석을 계기로 언제 개최할지에 대해서 어떤 시기라든가 또는 규모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북측에 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북측에서 이제 이런 제의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7일 날 남북의 이제 적십자 실무자들이 모여서 추석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전 또는 후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매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십자의 관계자들 얘기로는 아마 10월 중순 정도나 네.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러한 그 시기에 대해서도 남북이 하나의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서 구체적으로 언제 또는 이제 몇 명의 이상 가족들을 어느 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협상에 들어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10월 중순 정도의 어떤 타임 테이블을 놓고 남북 실무선에서는 추진을 할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쯤이라면은 10월 10일이 노동당 창건일이잖아요. 이번에 뭐 중국 전승절 그 열병식보다 더 크게 준비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때를 맞아서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해버리면 또 어렵게 성사된 이산가족 상봉 이거 또 무산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이 이제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이제 10월 10일 그러니까 이제 쌍십절인데요. 네. 당시에 쌍십절을 계기로 무력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네. 가능성을 현재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그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 그리고 동북아 정세가 매우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그 3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중국 전승절 행사가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최용해가 참석을 하고 우리 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남북 간에 어느 정도 어떤 그 대화 국면에 대해서 이번에 고위급 접촉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대화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서로 신호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만 있다면은 네. 10월 10일을 계기로 북한이 무력 도발을 굳이 감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북중 간의 관계인데요. 최영해 이제 노동당 비서가 중국으로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또는 또 다른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어떠한 무력 도발도 용서할 수 없다, 받아들일 네. 수 없다. 만약에 이제 북한이 10월 쌍십절을 계기로 무력 도발을 할 경우에는 중국에서 매우 강력하게 또는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뭐 신호를 준다면은 북한이 그렇게 쉽게 그 도발을 하거나 모험을 할 가능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북측에서도 본인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남북이나 또는 이제 북중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윤곽이 나오지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이제 압박 차원에서 10월 10일을 계기로 어떤 핵 실험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이런 무력 도발할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가 있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25일 고위급 접촉 합의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측에서도 김정은 제1위원장까지도 이제 대화와 협력을 한번 노력을 해가자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대화 국면, 당분간은 교류 협력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중순이라면 이제 그 쌍십절 이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우리가 현재 예상할 수 있는 남북 이산가족은 좀 무난하게 개최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기념식 참석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중 한미 관계를 고려해서 또 많은 부분이 고려가 됐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중국이 되길 바라고 또 중국에서 있었던 우리 독립항쟁의 역사를 기리는 의미에서 열병식을 포함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대통령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특히 이번에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중국이 역할을 했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남북 간에는 첨예하게 비무장지대 대치 상태가 현재 7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북한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흔히 지뢰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폭발 사고인데 왜 그 책임을 갖다가 북측에 넘기느냐 하면서 남북이 이 지뢰 도발에 책임 소재를 넣고 팽팽하게 무박 4일에 했던 협상을 벌였었는데요. 네. 마지막까지 결국은 합의에 이르렀다가 다시 이제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고위급 접촉도 무의미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중국 인민일보에 잠해진 황구시보에서 9시 30분을 즈음해서 어떠한 전승절 행사를 방해하는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런 인터넷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당시에 웅변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중국으로서는 9월 초에 전승절 행사 이런 큰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한반도에서 만약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가 된다면은 결국 그 축제의 어떤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남북 관계 특히 북한을 지목을 하면서 어떠한 도발도 자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측으로서는 어떤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이러한 중국 측이 도움을 받았고 결국은 이제 한중 간에 이번에 만나게 되면은 6번째 정상회담이 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또는 국가의 중국에 있어서 5세대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에 출범한 이후에 이루어졌던 한중 정상회담의 대부분 주요 의제들이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 네. 북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또는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중국이 노력하겠다는 이러한 의지를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은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또는 압박하고 또는 이제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는 또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굉장히 많은 조치를 이번에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간에 북한을 향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올 수만 있다면은 네. 미국이 반대를 하더라도 하지만 또 미국이 이런 부분에서는 북한이란 카드가 있다면은 반대하지 않고 결국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을 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걸음은 매우 지금 현재 가벼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함께 북핵 문제 또는 이제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에 대해서 중국 측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지를 선언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그 부분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간다는 게 단지 그 나라 행사에 참석한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을 텐데 미국이 서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특히 이제 오바마 정부 들어서서 아시아 회귀 전략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군사 전략과 이런 전략의 중심은 바로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네. 중국과 결국은 G2 그러니까 미중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방공 식별구역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결국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전승절을 할 경우에 가장 핵심이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열병식인데요. 이 열병식에는 중국이 자랑하는 둥펑 41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네. 사거리가 14,000km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둥펑 41 미사일은 결국은 이제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을 위협하는 하나의 전략 무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무기들을 늘어놓고 시진핑 주석과 함께 열병식에 참석을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결국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바로 그 중국 지도자 옆에 가장 공고한 혈맹 관계인 한국의 대통령이 네. 같이 나란히 서서 본다는 것은 미국 측으로서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열병식 이상의 현재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한중 간에 서로
계기가 된다면, 모멘텀이 된다면 미국 측으로서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중국행, 이 전승절 참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기보다는 결국은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번 전승절에 김정은도 초대는 받았는데 결국 대신해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파견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직간접적으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인데 아무래도 급이 다르니까 접촉 가능성은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모든 그 국제 행사, 이번 그 중국 전승절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5월 달에는 러시아에서 똑같은 그 전승절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북한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을 했고, 우리 측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윤상현 의원이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이처럼 그 북한에서는 이제 국가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남 위원장인데, 우리 측에서는 그 한 의원이 이제 참석을 해서 결국은 만남 자체가 이제 쉽지 않았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선례로 미뤄봤을 때는 결국 이번에 만약에 최용해 노동당 비서가 중국을 이제 전승절 행사에 참석을 했을 때 네. 박근혜 대통령과 행사장이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할 경우에는 오다 가다 조우를 할 가능성은 높지만 두 사람이 또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영해가 네.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회담 형식으로 이런 공식적인 만남을 가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 관계자가 수행을 할 경우에 최영해와 어느 정도 그 국가 서열이나 여러 의전상에 서로가 이제 맞는 이치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 최영해를 충분히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그 국정원장 또는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최영해와 직접 만나서 대북 관계 또는 이제 최영해로서는 이제 대남 관계를 서로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박근혜 대통령과 최영해 노동당 비서의 어떤 그 서로는 격은 맞지는 않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을 해서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네. 수행원들이 많이 이제 중국을 같이 동행을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최용해와 굳이 격이 맞는 여러 가지 우리 측 관계자들이 직접 최용해를 면담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 외교 안보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